야구 역사의 무대 위 한 선수의 궤적은 짧았으나 그 충격파는 대서사시와 같았다. 유년 시절 홈런 타자로 군림했던 야구 신동이 갑작스러운 성장통 앞에 좌절하며 주목받지 못하는 투수로 전락했다. 8라운드 지명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였더니 외로운 투수는 구단주의 선택적 요구에 의해 트레이드된 이후 마치 운명의 반전처럼 폭발했다. 그는 1년 만에 토종 선발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신인왕을 거머쥐었고 KBO 리그 마운드에 새로운 왕조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그의 몸에 새겨진 치명적인 약점, 즉 다한증이라는 소리 없는 적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이는 단순한 부상이 아닌 한 선수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앗아간 생리학적 쿠데타였다. 재능의 역설과 숙명의 대결을 펼쳤던 비운의 에이스 신재영의 짧고도 강렬했던 마운드 위 전쟁 기록을 파헤친다.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된 신재영의 야구 서사는 역설적인 잠재력의 그림자로 가득 차있다. 초등학교 시절 그의 이름 앞에는 파워와 컨택이라는 위력적인 수식어가 붙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루 상황에서는 상대팀이 아예 볼넷으로 걸을 만큼 그의 타격 능력은 또래를 압도하는 전략적 위협이었다. 그러나 중학교 진학과 함께 찾아온 성장 정지는 이타자 신동의 커리어를 암흑기로 몰아넣었다. 갑작스러운 신체적 열세는 그의 강점을 무력화시켰고 그는 마운드 위 사이드암 투수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야 했다. 이 어린 타자가 겪은 급진적인 포지션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선 존재론적 위기에 가까웠다. 홈플레이트의 지배자에서 마운드의 조연으로 밀려났던 중학교 시절은 그에게 재능의 유효기간이라는 냉혹한 교훈을 새겼다. 그가 사이드암 투수로 전향해야만 했던 것은 정통 오버핸드나 쓰리쿼터로는 뚜렷한 장점을 확보할 수 없는 왜소한 체격 때문이었다. 이 선택은 전략적 후퇴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느린 구속과 왜소한 체격 탓에 주목받지 못했던 이 이류 자원은 대전고 진학 후 찾아온 급격한 신체 성장과 함께 결정적 변곡점을 맞이한다. 키가 180cm를 넘어서며 구속은 110km대에서 130km 중반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 육체적 각성 덕분에 그는 고교 시절 46과 3분의 1이닝 동안 방어율 2.53이라는 견고한 기록을 남기며 명문 단국대로 진학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기록은 단순한 구속 증가를 넘어 사이드암 투수에게 생명과도 같은 제구의 안정성과 타자를 제압하는 정교한 경기 운영 능력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단국대학교 진학은 이러한 성장의 궤적을 완성하는 전략적 교두보가 되었다. 대학 리그에서는 구속이 140km 초반까지 올라서며 국가대표로까지 승선했다. 140km 초반대의 구속은 현대 야구의 기준으로 압도적이지는 않으나 사이드암 투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 수준의 위력과 결합하며 그의 공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하계리그 25이닝 방어율 0.72의 기록은 그가 대학 마운드를 사실상 점령했음을 의미하며 이 짧은 기간은 신재영이라는 투수가 가진 잠재력에 가장 빛나고 완벽했던 정점이었다. 하지만 이 찬란했던 대학 리그의 성공은 프로 진출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딜레마를 낳았다. 혹사의 그림자는 고학년 시절 그의 구속을 다시 130km대로 되돌려 놓았고 결국 그는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8라운드라는 하위 라운드의 굴욕 속에 NC 다이노스의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 그의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었으나 불안정한 구속과 체질적 문제로 인해 미완의 대기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 프로 구단의 스카우트들은 그의 대학 시절 혹사 경험과 구속 하락을 체력적 한계 혹은 내구성 문제의 명백한 징후로 판단했으며 이군 생활에 머물던 그에게 구원의 징표처럼 다가온 것은 넥센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였다. 이는 그의 지명 순위를 급락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당초 지석훈과 성신영의 1대1 트레이드였으나 당시 이장석 구단주가 신재영을 직접 추가 요구하면서 2대3 대형 딜로 변경된 이 사건은
프런트가 그의 숨겨진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웅변한다. 넥센 이적 후 퓨처스 리그에서 44경기 출장, 방어율 2.67을 기록하며 미들맨으로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는 경찰청 야구단 입대 후 선발로 전향하며 마침내 잠재력을 완전 개화시킨다. 2016년 넥센 히어로즈 선발진에 합류한 신재영은 데뷔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는 쾌조의 스타트로 리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흔들림 없이 로테이션을 지켜내며 시즌 최종 15승이라는 히어로즈 토종 선발 역대 최다승 금자탑을 쌓아 올렸고 그해 KBO 신인왕을 수상하며 8라운드의 기적을 완성했다. 이는 성장의 역설, 포지션의 전환, 그리고 프런트의 해안이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으며 가장 느린 공으로 가장 빠르게 정상을 밟았던 위대한 귀환이었다. 신재영의 2016년 15승 신화는 현대 야구의 속고지상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술적 승리였다. KBO 통산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30km 중반대라는 것은 리그의 압도적인 파워 히터들을 상대로는 극복해야 할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순한 구속이 아닌 간결한 투구폼과 정교한 제구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무기를 통해 달성되었다. 신재영의 투구폼은 군더더기가 없다. 첫 번째 무기 완벽한 재현성의 투구폼. 투구 동작이 간결하고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여 제구의 기복을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사이드암 투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다. 투구폼의 재현성이 높다는 것은 주자가 있든 없든 긴 이닝을 소화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관된 지점에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두 번째 무기 칼같은 제구력과 슬라이더. 이는 저속 투수에게는 생존 공식과 같았다. 그의 제구력은 스트라이크 존 좌우 그리고 높낮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에 가까웠다. 느린 구속을 만회하기 위해 그는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 고석에 던져 타자들의 시야를 좁혔고 승부구로는 일품인 슬라이더를 활용했다. 슬라이더는 사이드암 투수의 궤적 특성상 횡적인 움직임이 극대화되어 타자들에게는 마치 옆에서 날아오는 듯한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선사했다. 그는 이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 존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타자의 배팅 타이밍을 뺏고 헛스윙을 유도하는 전략적 핵심 병기로 사용했다. 휠 1.38이라는 통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볼넷을 극도로 아끼며 공격적인 피칭을 이어갔고, 이는 상대 팀의 주루 플레이와 장타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율적인 마운드 운영의 정수였다. 그의 잠재력 개화에 결정적 방아쇠를 당긴 것은 경찰청 시절의 선발 전향이다. 전략적 전환. 경찰청에서의 선발 전향. 넥센에서 미들맨으로 활약했던 그는 경찰청에서 충분한 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투수로서의 내구성과 경험을 쌓았다. 불펜 투수는 순간적인 고의가 중요하지만 선발 투수는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핵심이다. 그는 경찰청 북부리그에서 10승을 거두며 타승왕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능력을 완벽하게 단련했다. 프레이드라는 구단의 정확한 전력 분석과 경찰청이라는 준비된 전장이 맞물려 저속의 투수를 15승을 달성한 리그 최고의 선발 자원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이는 현대 야구에서 구속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정신력과 전술적 지능의 승리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15승 신화와 신인왕이라는 정복의 깃발을 꽂았지만 그의 몸속에는 이미 시간 폭탄이 작동하고 있었다. 신재영의 커리어를 뒤흔든 것은 팔꿈치나 어깨 부상 같은 일반적인 투수의 적이 아닌 다한증이라는 생리학적 숙명이었다. 그의 손에 유독 자주 잡히는 물집은 단순한 직업병을 넘어선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였다. 물집은 그의 투구에 있어 연쇄적인 치명타를 가했다. 물집이 잡히면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사이드암 투수에게 있어 손끝 감각의 미세한 변화는 곧 제구의 붕괴로 이어진다. 물집이 한번 잡힐 때마다 선발 로테이션을 이탈해야 했고, 긴 회복 기간은 어렵게 유지했던 투구 밸런스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더 큰 문제는 회복 기간의 장기화였다.
그는 끊임없이 마운드에 복귀하기 위해 몸을 만들어야 했지만 등판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는 물집은 그의 몸과 정신을 소모시키는 소모전을 반복시켰다. 2017년, 2018년 시즌 동안 가끔가다 주춤했던 그의 기록은 바로 이 다한증에 의한 컨디션 난조와 밸런스 붕괴가 불러온 결과였다. 2018년 시즌이 끝난 후 신재영은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경절제 수술을 감행했다. 최후의 도박 신경절제 수술. 이는 사실상 현역 투수로서 커리어를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다한증 자체는 완화될 수 있었으나 신경절제 수술은 신체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다른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수술은 그의 야구 인생에 긍정적인 반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수술 이후 그는 별다른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밸런스의 문제, 구속의 저하,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위의 회복 실패는 그가 더 이상 KBO 1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을 만들었다. 결국 2020년을 끝으로 그는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되었다. 15승 신인왕의 영광을 안았던 투수가 불과 4년 만에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그의 몰락은 현대 스포츠에서 기술적 우위가 때로는 승리학적 한계 앞에 무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KBO 리그에서 퇴출된 2020년 말 신재영에게는 잔혹한 침묵이 찾아왔다. 15승 투수에게 당연히 쏟아져야 했을 영입 의사는 없었다. 이는 그의 신체적 문제가 일시적 난조가 아닌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으로 리그 내에서 평가받았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프로 무대 복귀라는 단 하나의 목표는 그를 주저앉게 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그는 야인의 신분으로 독립구단인 시흥 울브스에 입단하며 절박한 재기의 몸부림을 시작했다. 독립리그에서의 시간은 스스로의 밸런스를 되찾고 구위를 회복하려는 처절한 자가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 고독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같은 해 6월 SSG 랜더스가 그를 공식 영입하며 그에게 다시 한번 프로 마운드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는 15승 신인왕 출신 투수의 잠재력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려는 구단의 전략적 투자였다. SSG 랜더스에서의 활약은 비록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으나 그의 프로다운 가치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선발과 롱릴리프를 오가며 솔솔한 활약을 펼쳤는데 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정교한 제구력이 여전히 건재했음을 의미한다. 2022년도 재계약에 성공하며 한 시즌을 더 보냈다는 사실은 팀 내에서 그의 역할이 단순한 땜빵이 아닌 전력 운용의 필수적인 보조 전력이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시간과 육체의 마모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2022년 시즌 종료 후 신재영은 더 이상 스스로가 원하는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현역 은퇴를 발표했다. KBO 통산 7시즌 133경기 461이닝 30승 23패 방어율 4.97의 기록. 짧지만 굵었던 그의 커리어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영광의 정점에서 생리학적 한계에 부딪혀 무너진 한 투수의 이야기는 승부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마침표였다. 현역에서 물러난 신재영의 야구 서사는 은퇴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최강야구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극적인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대중적 아이콘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한 선수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 즉 타고난 재능과 성실성은 무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은퇴 후 참가한 최강야구 트라이아웃에서 그는 모든 심사위원을 경악하게 했다. 현역 시절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구속은 변함없었지만 칼같은 제구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며 심사위원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의 본질이 구위가 아닌 제구에 있다는 점을 김성군 감독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다. 김성군 감독의 원픽으로 최종 선발된 그는 그가 가진 정교함의 가치를 방송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재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그는 뜻밖의 문화적 상징으로 떠오른다.
KT 위즈전 방영분에서 상대 선수에게 다소 굴욕적인 뉘앙스의 개막돌이라 불린 이후 이 별명은 곧 맷돌이라는 친근하고 강렬한 별명으로 변모했다. 느리지만 끈기 있게 강력한 힘이 아닌 정교하고 지루한 반복을 통해 타자를 압박하는 그의 투구 스타일은 맷돌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는 신재영이 가진 야구 서사의 핵심을 상징한다. 그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 새로운 구종과 투구 스타일을 개발하며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프로 무대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선수로서의 연구 정신을 보여주며 그가 왜 한때 리그를 호령했던 에이스였는지 다시 한번 증명한다. 신재영은 비록 KBO 마운드에서 뜻을 다 펼치지 못했지만 은퇴 후 우승과 감동, 그리고 변치 않는 실력을 선사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좌절과 성취, 그리고 다시 좌절했지만 결국 본질적인 재능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을 쟁취한 불멸의 야구 서사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